이제 한국은 최정 선수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제8회 황용사 정단과기입의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2차전입니다. 해설에는 홍성주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유진 선수의 3연승으로 끝나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오유진 선수가 좀 승리하기를 바랬었는데 좀 피곤한 나머지 지고야 말았어요. 네, 그래도 한국은 최정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최정 선수는 위즈잉 선수 이외에는 질 것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위즈잉 선수의 대결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한국은 아직 최정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다른 팀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남아있는지 먼저 황용사 대회 정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8회 황용사 정단과기입의 세계 여자바둑 단체전 우승 상금은 45만 위안입니다. 중국 위기협회와 중국 장쑤성 장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를 맡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촐기 1회씩 주어집니다. 덤은 중국 룰을 따라서 7집 반입니다. 네, 2차전은 이제 오늘이 이틀째죠.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끝날 때까지 네, 한국 선수 최정 선수가 끝날 때까지 치러집니다. 네. 자, 역대 대회 성적을 보신다면은 이번 8회 대회에서는 중국이 힘쓸 때가 되기는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 사실 퐁당퐁당 중국이 우승할 차례이긴 한데 사실 1회랑 2회가 중국이 2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7회와 8회는 한국이 차지를 해야죠. 네, 참 아름다운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자, 남아있는 선수들 명단을 본다면은 중국 쪽이 확실히 수적 우세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자, 어제 대국을 치러서 오유진 선수가 패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최정 선수만이 남아있고요. 자, 중국은 아직 4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역시 리어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리아 선수가 너무 승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한 명씩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일본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남아있고요. 오늘 출정을 해서 저우홍이 선수와 대국을 펼칩니다. 자, 왼쪽은 1차전, 오른쪽은 2차전의 상황입니다. 자, 역시 왼쪽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제대로 판맛을 보질 못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1차전에서는 리어 선수의 대화력이 있었고 2차전에서는 오유진 선수의 이름으로 왠지 도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뜬금없이 저우홍이 선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꿈이 무산이 됐어요. 자, 2차전에 치러지는 오전 대국입니다. 제19국에서는 저우홍이 선수와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자, 이 대국은 오전에 치러졌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리나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네, 그렇다면 이 오후 대국에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한국의 최정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오늘 또 저희가 이 인공지능과 함께 해설을 하잖아요. 네, 어제 함께 했던 돌바람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전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인공지능과 함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우홍이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오전 대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와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오늘도 저우홍이 선수가 100번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자, 저우홍이 선수가 황용사배에서 총 2승 1패를 거뒀었는데요. 자, 이 2승 중에는 송혜령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있고요. 이 1패는 일본의 유에이코 선수가 있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2승 4패. 이 2승도 중국 선수에게 거둔 승리고요. 이 4패는 모두 한국 선수들에게 거둔 패배입니다. 네, 정말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친한파 기사예요. 네, 한국 선수들에게 뭐 이보다 잘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 벌어졌던 한중일 국가대항전에서도 중국 선수들을 잘 상대를 해주면서 한국의 우승에 일조를 했죠. 자, 중국 선수들은 잡아주고 한국 선수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과연 저우홍희 선수를 잡아줄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정말 잡아줬거든요. 네, 사실 어제 저홍희 선수가 너무 잘 뒀기 때문에 리나 선수일지라도 왠지 저홍희 선수가 승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국을 시작하고 중반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바둑의 내용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네. 자, 내용도 굉장히 좋게 저우홍희 선수가 어제 대국을 가져갔기 때문에요. 참 무서운 신예처럼 보였는데요. 자, 일단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는 잡혔고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최정 선수가 3시 반부터 시작될 오후 대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이 선수는 네, 힘도 좋고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재가 뛰어난 기사인 게 네. 일단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겠죠. 네, 확실히 이 선수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여류 명인전을 우승하면서 4단으로 승단까지 했거든요. 네, 우선 초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이 포석은 예전에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최정 선수도 이러한 포석을 쓴 적이 있었고 네, 흑번으로 좋아하는 기사들이 네, 은근히 많아요. 여기서 돌바람의 이제 다음 포석 감각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오른쪽 화면은 돌바람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화면이고요. 네, 하변 쪽에 벌리고 흙이 걸치면은 네. 날일자로 받고 이제 하변 쪽이 처리가 됐으니까 좌상귀 쪽이 크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귀 쪽을 지키면서 확실히 인공지능들의 특징은 귀 지키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도 3-3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3-3에 안 들어가면은 바둑을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3-3이 안 나오면 옛날 바둑처럼 느껴져요. 네, 1국 1-3-3이 거의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네. 지금은 어느 쪽으로 막는 게 좋은가요? 글쎄요,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네,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끊고 한 점을 잡으면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지금 이쪽에 대한 축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제 느낌에는 흙이 좋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흙이 55%. 그럼 이 진행이 흙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3-3을 들어간 이상 백이 다른 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끊었을 때가 이제 백의 선택인데 한 점을 잡고 네, 단수를 쳤을 때 지금 이 진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흙이 51%가 약간 넘네요. 거의 그럼... 52%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흙이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대쪽으로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반대쪽으로 막는 것은 이제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바로 아마 흙은 변 쪽을 막아가는 선택을 할 텐데 네. 이것은 점수가 많이 낮아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수치를 매겨보면요. 낮아지네요. 네, 이거는 흙이 47%. 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막아가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은 우변 쪽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흙은 당장 귀 쪽에서 두지 않는 이상 다른 쪽에 두고 싶은 자리가 굳이 꼽자면 하변 쪽. 네, 그 이외에는 사실 큰 자리라고 느껴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다음에 착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돌바람은 하변 쪽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진행 또한 흙이 55%. 네, 그럼 아까 젖히고 끊었을 때 백이 한 점을 끊어 잡는 진행이 된다면은 그거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네, 일단은 젖혀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흙의 선택이 끊는 것과 이쪽을 끊는 것과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젖히게 된다면 백이 끊고 단수를 칠 때 이렇게 한 점을 끊어 잡는 진행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끊고 한 점을 따내는 진행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진행이 흙이 축으로 잡았을 때 축머리 강력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백은 아마 이 진행을 선택을 할 거예요. 네, 일단은 끊지 않고 2단 젖혀서 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돌바람 사용 이틀 차가 되니까 네. 어제보단 좀 편하긴 하네요.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일단 조작법이 슬슬 손에 익어가면서 아마 오늘 오후 대국쯤에는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때보다 돌바람과 함께 해설하시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근데 즐겁긴 한데 네.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수순을 또 따라가 줘야 하니까요. 네, 수순도 따라가야 되고 가끔씩 이제 뭔가 사람의 느낌이 드는 수들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는데 네. 왠지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좀 물러서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약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점수가 나온다는 게, 이 승률 기대치가 나온다는 게, 관전하는 입장으로서는 재밌기는 한데요. 네, 그렇게 승률 기대치를 나타내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좋고 보기도 편하고 네. 네, 일단 형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 좋긴 한데요. 근데 가끔씩 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엄청나게 정확하다면은 모르겠는데 가끔씩 못 보는 수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네, 굉장히 신뢰할 만합니다. 초반에는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초반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죠. 일단 부분적인 수익기나 단순히 뭐 수상전이나 양패 뭐 이런 변화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신뢰도는 축 변화에 뭐 오류가 있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신뢰할 만하죠. 네. 지금 축머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흙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더라도 흙이 축으로 더 이상 몰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입구자를 두고 한 칸을 띄어서 행마하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입구자를 뒀을 때 백이 늘던지 입구자로 두던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과연 여기서 돌바람을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그냥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고 또 열수를 예측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뭐 이것도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지금은 흙이 한 칸 뛰는 선택을 했고요. 네. 저홍희 선수는 느는 게 아니라 꼽으려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늘어간다면은 거기서 입구자를 두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진행과 비슷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의 심리상 웬만하면 백은 밀고 올라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돌바람에 참고 도하는 다른 진행을 백이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치에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딱히 네, 흙이 47% 정도. 네, 아까 변화와 큰 차이는 네, 큰 차이가 없네요.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뭐 참고도나 변화도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승률의 기대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웬만큼 뭐 정말 이상한 수를 두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국자들이 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두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하면서 둬야 되잖아요. 네. 이 수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쉽다면은 바둑이 재미가 없겠죠. 알파고겠죠. 지금은 흙이 호구를 치면서 이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일단 끊기는 순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형태상으로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수치를 한번 보면요. 바로 끊었는데요. 이 진행이 흙이 괜찮은가 봅니다. 끊었을 때 단수를 쳐서 백도를 무겁게 만든다면은 이게 흙이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를 호구를 치고 네, 처음부터 다시 네. 네, 진행이 이렇게 됐을 진행이 때요. 되고 호구를 쳤을 때 한 칸을 뛰면요. 여기를 젖히고 찌르고 끊으면은 잡을 수밖에 없는데 먹여치고 패를 하면은 흙이 54%로 올라가네요. 붙이면 따내고 붙였을 때 한번 보죠. 네. 그냥 중앙을 버리고 패를 해소를 해서 실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느낌에는 중앙 쪽에 흑돌이 잡힌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요석인데 네. 일단은 실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전도 바로 끊어갔는데요. 끊어놓고 다시 중앙 쪽을 호구 쳤습니다. 끊어놓고 늘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호구를 쳤어요. 약간 의외의 선택이긴 한데 네. 사실 어제 대국도 좀 뭔가 강력한 수를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이렇게 간결한 처리를 하면서 바둑이 나빴던 적 없이 완승을 거뒀거든요. 오늘은 초반부터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네요. 네, 어차피 흙 이쪽을 잡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흙도 최대한 한 칸을 뛰면서 버티는 진행을 선택을 한다고 나옵니다. 아예 잡아뒀어요. 네, 이쪽을 잡는 게 사실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젖히고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게 흙돌이 좀 뭉친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돌이 뭉치면 웬만하면 최근에는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백도 이쪽을 당장 흙이 잡는 게 기분이 안 나쁘다면은 지금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활용 들어가나요? 네, 아낌없이 활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 과연 단수 치는 교환까지 네, 그냥 하네요. 네. 지금 이곳의 단수는 약간 아까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어차피 모양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뛰어서 모양을 잡아갔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근데 흑도 이 상변 쪽을 먼저 둘 수 있기 때문에 흑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번 다음에 진행을 예상을 해보면요. 상변을 흑이 받고요. 우아기로 오네요. 상변 쪽을 일단 흑이 가더라도 근데 승률 기대치 자체는 백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면 흑의 이곳의 선택이 좋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변을 지켰는데요. 상변 백이 먼저 손이 와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저는 상변 쪽에 백이 먼저 손이 온다면은 백이 확실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자리를 그냥 짚어 가더라도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흑이 좀 답답하죠. 당장 여기를 붙일지 안 붙일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교환만 해놓고 하변을 벌리더라도 이거는 백이 좀 편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백의 생각을 한번 보면요. 그냥 아예 이쪽을 바짝 다가가서 바깥쪽으로 내모는 선택을 하네요. 네, 어찌됐든 상변 쪽에 백이 먼저 손이 돌아온다면은 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홍희 선수는 하변까지는 받아뒀고요. 상변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우변 쪽도 깔끔하게 지키고 상변 쪽도 뒀기 때문에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진행이 불만이라면은 바둑 자체가 흑이 확실하게 잘못 짠 겁니다. 네. 우변도 두고 상변도 뒀지만 승률 기대치는 높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여전히 백이 한 60% 정도로 앞서고 있어요. 뭔가 과감한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글쎄요. 최근에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법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우홍희 선수도 그런 기보들을 보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의 특징이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발전성이 늘어나는 것을 웬만하면 제한하는 쪽으로 행마를 많이 합니다. 간결한 선택을 좀 좋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간결한 선택을 정말 좋아하죠. 항상 인공지능의 수치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결한 선택을 하는 걸 좋아해요. 네, 사람도 똑같잖아요. 바둑이 좋은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과 네. 비슷한 얘기죠. 그럼 어떤 수가 보여도 인공지능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내기를 마무리 짓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도 잡으러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확실하게 이겨 있다면은 그 선택을 하는 네, 그런 수순을 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사람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떤 바둑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 느꼈을 때는 뭐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두텁긴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두텁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다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좀 수치화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그 두터움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뛰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두터움에 대해서 뭔가를 활용을 하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두터움은 뭔가 미지의 영역처럼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 눈으로는 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사람은 그냥 느낌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도 재밌는 것은 인공지능마다 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네. 재밌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엘프고라는 인공지능을 즐겨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 엘프고는 확실히 수치가 극단적이에요. 바둑이 약간 좋은데 거의 뭐 8대2, 9대1 막 이렇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서 돌바람은 그래도 그 수치의 격차가 좀 적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해설을 끝나고 집에 가서 네, 엘프고를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네. 수치를 비교를 해봤는데 돌바람이 한 60%가 조금 넘는다고 했을 때 거의 80%? 그런 면에서는 뭔가 돌바람의 수치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80대 20이면은 거의 역전이 힘들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바둑리그에서 국가대표 스코어에서 8대2면은 거의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인데 네. 뭐 엘프고의 8대2는 수시로 나오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바둑이 그렇게 좋나 싶을 정도인데 8대2니까 확실히 극단적이네요. 네, 거의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지금 우변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백의 승률 기대치가 더 좋나요? 글쎄요. 저는 이 우변 쪽에서 행마가 백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끼워가는 게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백돌이 두텁지가 않아요. 한번 승률 기대치부터 일단 보죠. 네. 흑이 49.7%, 오. 사실상 5대5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도 이 우변 쪽의 백의 행마가 집은 좀 부수긴 했는데 중앙 쪽이 너무 얇아진 만큼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지금 아마 잊고 나서 진행이 될 텐데 끊었을 때 다시 한번 보면은 흑의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여기서 끊었을 때요? 네, 다시 한번 보면요. 이상한데요. 흑의 승률이 왜 떨어질까요? 백이 있고 끊는 것까지 진행하고 눌러볼까요? 네, 끼우고 나서 다른 변화가 있었나요? 아, 네, 끊으니까 흑이 51%로 올라갑니다. 네. 우변 진행되기 전에 흑의 승률 기대치는 한 40% 정도였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백이 이곳으로 이은 게 좋지 않은 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아니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백이 그냥 이쪽을 젖혀서 두는 게 이어서 받질 않고요.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안에서 살아두고 다른 곳을 진행시키는 거죠. 네,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은 네, 당연히 사는 선택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끊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게요. 당연히 있는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네, 오늘도 뭔가 한 수 배운 것 같네요. 아, 그래서 흙이 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흙의 승률 기대치가 낮았던 거군요. 네, 웬만하면은 잊는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런 판을 좀 넓게 보고 자유로운 발상에 있어서는 네, 배울 점이 많아요. 뭔가 흙이 중앙 쪽이 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번 다음 수순을 예상을 해보면요. 지금 붙여가는 수를 미나 선수가 뒀네요. 네, 정확히 그 자리에 돌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상변의 백도를 잡는 순간 흙이 55%, 네, 형세가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변을 살리나요? 글쎄요. 여기를 돌파를 당하고 이 백도를 살리는 것을 선택을 하네요. 제 느낌에는 여기 돌파당하는 게 너무 아픈 것 같은데 확실히 돌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상변 버리질 않고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대신 좌상귀 쪽은 많이 다치겠어요. 네, 좌상 쪽은 이제 백이 먼저 두지 않는 이상 네,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백돌과 엮이면서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은 흙이 좋은 것 같아요. 백도 최대한 실리로 버티죠. 네. 보통 이런 장면에서 행마가 좀 어려운데요. 일감은 이쪽을 날일자로 씌우는 게 일감이긴 한데 백이 막상 붙이고 나온다면은 이 내점 쪽이 걸려서 흙도 생각보다는 행마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돌과 같이 엮어가려면 이런 쪽을 붙이는 게 좋은 수법입니다. 여기서 돌바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냥 간결하게 이쪽을 밀고 한 칸을 뛰면서 형세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간결한 선택을 합니다. 보지사와 리나 선수는 일감의 자리 날일자로 두어왔는데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일감이긴 한데 어차피 4점 때문에 공격이 잘 안 된다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득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흑도 혹으로 4점은 지켜야겠죠? 여기 4점을 호구 치는 것은 백이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흑은 여기 호구 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수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아마 이쪽을 밀던지 붙이던지 다른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점은 버리더라도 이제 하변 쪽에 백돌에 대해서 피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막아서 그냥 4점을 버리고 하변 쪽을 들어가는 것도 간명한 선택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 흙이 붙이는 선택을 했죠. 돌바람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일단은 4점을 버리고 들어가는 걸 생각 중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4점을 버리고 하변 쪽에 피해를 주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전에 이곳을 붙였다는 것은 젖혀서 오히려 좀 악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률 기대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흙이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진행보다는 조금 낮아요. 지금이라도 4점을 버리는 활용을 하고 더 강력하게 둘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붙인 이상에는 그 붙인 교환이 웬만하면 하변 쪽에는 악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막는 것은 글쎄요, 흙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기는 싫은데요. 네, 인공지능과 다르게 사람은 이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뭔가 기세상 거기를 이제 와서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의 의미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냉정한 게 물론 좋은 거를 알아도 좀 내친 걸음이라서 그냥 일단 고하고 볼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도 하변은 많이 누른 것 같아요. 네, 하변을 누르긴 했지만 좀 더 강력한 수법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은 100도 좀 간결한 선택이 됐어요. 네, 여전히 이쪽을 붙이더라도 흑의 확률이 높게 나타내는 것을 봐서는 중앙 쪽을 밀고 나오는 게 간결하긴 한데 네, 그렇게 두더라도 지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둔 것뿐이지 지금 여기를 붙이는 수가 나쁜 수는 아닙니다. 실리를 이렇게 넣는다면은 100도 좀 내주는 거 아닌가요? 네, 늘어간 이상에는 귀 쪽을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100이 젖히면은 글쎄 흙은 여기서 느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끊어서 싸우는 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흑돌이 중앙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백돌이 못 살아있는 만큼 전투에 있어서 흑이 편하겠죠. 네, 비슷한 진행이 됩니다. 네. 역시 중앙 쪽에 백돌이 얇다는 얘기죠. 지금은 늘어서 받았거든요. 실전에요. 네, 백도 여기서 싸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느는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흙이 귀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귀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 집도 흙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실리로요. 네, 지금 100집을 살펴보면 여기가 10집, 16, 20, 27 대략 여기가 30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백돌이 살 거니까요. 흙은 여기가 4, 8, 한 12, 20, 35에 40집까지는 흙이 확실합니다. 일단 집으로 흙이 전혀 밀리지 않는 형세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또 아직 남은 수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저우홍희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오전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8회 황용사 정단과깁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 2차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치러진 대국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저우홍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은 흙이 귀 쪽에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집이 약간이라도 부족한 듯한 느낌이라서 흙이 뭔가 그래도 해야지 형세가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귀 쪽에서 흙이 실리로 엄청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도 흙이 앞서 있습니다. 귀를 너무 쉽게 내준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백이 뭔가 좀 강력한 선택을 하기엔 중앙 쪽에 이 백돌들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도 없고 엷은 듯한 느낌이라서 네, 여기서 저는 흙이 6대 4 이상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네, 돌바람도 지금 60%는 돌파를 했어요. 네. 흙의 승률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백이 이 불리한 상황을 조금 더 비틀어 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공략하기 전에 자기 돌부터 살려야죠. 일단 너무 엷은가요? 네, 일단 이쪽에 백돌이 너무 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되던지 아니면 백돌을 살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백이 확실하게 해두고 네. 그 다음에 그나마 흙이 얇다라고 느껴지는 자리는 여기가 흙이 바둑이 나쁘면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둘 것 같은데 지금 백이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얇음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의 행마가 사실 흙이 안 그래도 이 백돌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뒤에서 밀어주는 행마가 되고 있으니까 네, 형세가 나쁘다는 걸 네, 이수순이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흙이 여기서 젖혀서 강하게 두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젖혀도 충분히 가능하죠. 백이 여기 끊어도 이 흙돌이 사활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네, 흙은 젖혀서 아마 둘 겁니다. 한번 생각을 따라가 보죠. 네, 역시 젖히고 계속 이 백돌 쪽을 추궁을 하면서 흙이 유일하게 불안한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여기를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서 지키는 쪽으로 행마를 하네요. 네, 아까 참고도가 이제 수치가 69대 31. 네. 그렇다면은 엘프고라면 거의 뭐 9대 1의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극단적입니다. 네, 끊지를 못하고 뒤로 받았고요. 이 귀 쪽의 돌들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갇혀가고 있거든요. 돌이 살려고만 한다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산다고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런 것들을 막 버티면서 바둑을 두면은 안 잡힐 돌도 잡히고 네, 뭐 바둑을 이기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약간 아깝긴 한데요. 왜 다른 활용이 있나요? 지금 흙이 이쪽을 단수 치고 있는 교환을 했는데 흙이 이쪽 부근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백이 장문을 씌우는 게 여기가 끼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백이 여기 약점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바둑을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단수를 친 이상 아마 이제 이쪽을 끊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아깝기는 한 자리인데요. 귀 쪽만 잡으면
그래도 이 악수 정도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겠죠? 여기 잡으면 말이 안 되죠. 여기 잡으면 봐도 끝납니다, 바로. 그래도 살긴 하겠죠? 네, 백은 그냥 단순하게 살려고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승률 기대치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돌바람도 생각을 하는 게 이 백돌들을 단순하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쪽에 지금 보시면 이쪽을 젖히면서 끊을 때 계속해서 이 백돌을 움직이고 있죠. 여기 백돌과 여기 백돌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돌바람도 무난하게 사는 정도로 진행을 해서는 형세가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흙의 얇은 곳을 노려가는 진행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여기를 둔 걸로 중앙 쪽을 단수 치는 게 교환이 안 됐을까요? 그게 되면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백이 일단 흑이 귀 쪽을 받는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요. 찌르고 이 자리를 두면은 찝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서 이 세 점이 잡히죠. 그렇다면은 이쪽을 찝는 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어딜 두든 백이 이 자리를 뒀을 때 이 백돌은 살아 있어요. 백이 쉽게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수만 쳐져 있다면은 백돌이 더 심하게 몰렸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다른 걸 찍어보다가 수수는 놓치게 했는데 여기를 네. 들여다보고 입구자를 뒀겠죠? 그렇죠. 끊어가기까지 수순이 진행됐고요. 네, 이쪽을 들여다보고 입구자를 뒀네요. 그리고 끊고 네,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단수 치며 나오겠다는 걸까요? 일단 여기를 끊어간 이상에는 단수는 칠 것 같아요. 그쪽을 치지 않는 이상 백이 끊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이쪽에 교환을 하면서 백이 사는 수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기가 흙이 확실하게 봉쇄가 되면 찔렀을 때 늘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물어보면서 여기를 두면 이제 백이 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사는 거는 백이 정말 귀신같이 살리곤 있는데 네. 그 정도로 바둑이 네, 아직은 안 돼요. 정말 좌상기 쪽에서는 백의 집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졌고요. 네, 사실 좌상기 쪽에 백돌이 3개가 있었는데 중앙 쪽의 백돌 때문에 오히려 곤마로 변했죠. 정말 이 상중앙 쪽의 백돌은 버리는 게 좀 더 결과가 좋기는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선택이 사실 간명한 선택이긴 했죠. 근데 돌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서요. 네. 네, 지금도 흐름은 흙이 좋긴 한데요. 흙은 어찌됐든 이 백도를 그냥 잡을 생각이 아니라 이 중앙 쪽만 깔끔하게 잘 막아가면서 처리를 한다면은 네, 형세가 확실히 괜찮죠. 흙이
단수를 쳐도 수가 되는 건가요? 네, 여기를 치더라도 백은 단수 치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흑이 먼저 중앙 쪽을 물어보던지 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시킬 수만 있으면은 네, 흑은 충분합니다. 네, 한번 이 상황에서 네, 역시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죠. 중앙 부분이 흑의 유일한 약점으로 보였던 곳인데 이곳마저 정리가 된다면은 백이 다른 곳에서 좀 기대를 해보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바둑이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뭐 사람이나 인공지능이나 네, 한마음 한뜻입니다. 네, 쉽게 정리하면서 네, 바둑을 좀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뭐 굳이 돌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괜한 모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지금 흑은 중앙 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한 점을 때려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아마 중앙 쪽을 한 칸을 뛰면서 네, 아까보다는 숨통이 트였어요. 이 수가 중앙 쪽을 지키면서 백돌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수기 때문에 흑이 그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 승률 기대치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죠? 네, 아까 중앙 쪽에 교환을 했더라면 흑이 75% 정도의 승률이었는데 지금은 70%가 채 안 됩니다. 좀 차이는 나는 점수네요. 지금 흑이 여기 세 점을 단수를 친 거는 뭐죠? 백이 받아달라는 얘긴데 받아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뭔가 반발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지금 참고도를 보면 승률이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60% 초반대. 네. 70%까지 갔던 승률이 61%까지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단수를 쳤던 건 흑의 실착이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단수를 지금 타이밍에 굳이 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곳에 단수를 치면서 백이 중앙 쪽을 먼저 두고 4점을 잡는 쪽까지 손이 돌아왔기 때문에 백이 실리로 최대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슬슬 흑도 초조하죠. 네. 지금 들여다본 것도 알고 보면 중앙 쪽에 흑이 집을 짓는 데는 확실히 악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치중하지 않고 가만히 집으로 갔더라면은 흑이 불리했었나요? 네, 불리하진 않지만 추격당하는 입장에서 초조합니다. 네, 여전히 지금 입구 중앙 쪽에 백도를 공격을 한다면은 65% 정도 흑이 앞서 있어요. 65%가 아니라 60.5%요. 60.5%요. 확실히 조금씩 승률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참고도는 흑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투를 벌였을 때 승률 기대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전투 자체가 흑이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건가요? 보통 이렇게 대마가 걸린 전투에서 유리하면은 잡히는 거잖아요. 그쵸, 잡으러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60이라는 숫자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순간 100대만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 대국이 뭐 이렇게 치열하죠? 그러게요. 자, 일단 오전 대국 결과는 나왔습니다. 후지서 리나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이제 3시 반부터 시작되는 오후 대국에서 한국의 최정 선수와 맞붙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돌바람, 인공지능과 함께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오전 대국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어느 순간 우세를 잡은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승률을 기대치가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우세를 잡고 나서 반면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네, 물론 아까 결정적인 순간에 단수 자리요? 네, 최종 자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기대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잘못 두고 있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꽤 안정적으로 후반을 두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승률이 한 30%씩 요동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전투가 이젠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00만 몰리고 있는 건가요? 네, 백은 이제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서 백이 안에서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밀어가면서 이 흑돌과 뭔가를 엮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돌바람의 생각은 그 흑돌이 잘 엮이지 않으면서 흑이 이 전투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률 기대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바깥쪽 흙과 엮어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참고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빠질 데가 없어요. 너무 외길의 수순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진행인가요? 네, 여기는 흙이 막을 수밖에 없고, 네. 백은 끊을 수밖에 그럼 없죠.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단수니까 나가야 되고, 끊기면 잡히니까 네, 이어야죠. 되고요. 그리고 흙은 여기가 들여다보는 게 있으니까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네, 안 끊기려면은 이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백이 이쪽 흑돌에 대해서 전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선수 교환을 하고요. 네. 그럼 흑도 늘고, 안 잡히려면 늘어야죠. 그럼 백이 이 흑돌이 살아가면은 이 백돌이 잡히니까 여기를 막아서 둬야 되는데 흑이 막아서 네. 너무 쉬운데요, 이거는. 외길 수순입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상전 싸움인 거죠? 네, 이제는 흑이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은 수상전이 되는데 네, 흑의 입장에선 사실 이 백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 중앙 쪽에 집이 꽤 불었기 때문에 이 흑돌이 비기나도 지금은 흑이 이기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비기나려면은 이 세 점을 흑이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흑은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만들고 빅만 되더라도 지금 형세가 충분합니다. 흑의 승률 기대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꼭 잡지를 않아도 집으로 괜찮은 형세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이렇게까지 교환이 돼서는 선수 한 집 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한 집 내는 게 쉽다면 백을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잡으러 가진 않을 텐데 잡으러 가더라도 수상전이 흑이 느린지는 잘 모르겠는 게 생각보다 흑수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돌바람은 여기서 패를 한다고 나왔는데 글쎄요. 지금 이렇게 늘어서 실전처럼 진행을 시키더라도 흑이 수가 빨라 보입니다. 이대로 잡힌다면은 개가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흑이 잡을 것 같아요. 돌바람은 그냥 바둑이 이겨 있으니까 뭐 수상전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네. 네,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죠. 잡을 수 있다면은 잡고 싶은데요. 아마 잡으러 갈 겁니다. 여기서 막을 때 네,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베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상전이 흑이 빨라요. 네, 이제는 백은 여기는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은 그냥 선수 교환입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확실히 이 중국 선수들에게 강합니다. 네, 지금 중국 선수들 상대로 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 선수를 이겨준 다음에 한국 선수에게 져주거든요. 현재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황룡사 배에서 총 2승 4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2승이 모두 중국 선수들이었고요. 이 4패가 모두 한국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는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바둑 팬분들에게 친근한 기사인데 네. 이 데이터를 보면은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자주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전 대구까지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 황룡사 배에서는 3승 4패가 되겠네요. 네, 지금 거의 5할 승률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은 한국의 최정 선수예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할은 이제 다음 기회에 네, 거두는 걸로 하고 네. 네, 오후대국은 네, 오늘도 좋은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홍희 선수는 이 장면에서 돌을 거뒀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저우홍희 선수의 이 오전 대국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 인공지능으로 함께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숨어있는 수들까지 그 의미를 좀 파악하게 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오전 대국이었죠.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저우홍희 선수의 대국 초반부터 다시 한번 포인트 짚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백이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인공지능마다 선택하는 수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를 두 칸을 벌리는 네, 인공지능도 있고요. 네. 세 칸을 두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붙여서 두는 것도 있는데 돌바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궁금한데요. 인공지능들도 취향이 있군요. 네, 이렇게 세 칸을 벌리면서 흑이 눌러갔을 때 이진행이 흑이 47%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인공지능은 이렇게 눌러가면은 흑이 53%일 때도 있어요. 정말요? 네. 네, 인공지능마다 평가하고 네, 수치가 좀 다르죠. 네.
실전에서는 붙여서 진행시켰고요. 네, 붙이고 한 칸을 띄었고 네, 이쪽 3-3을 들어갔죠. 네. 자, 오늘도 3-3 진행이 나왔습니다. 네, 3-3을 들어가고 네, 여기서 끊는 선택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깥쪽으로 젖히면서 네, 흑이 일단은 축으로 잡는 형태를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끊고 한 점을 잡으면서 일단 축의 형태가 나왔고요. 축머리를 썼을 때 웬만하면은 이렇게 축머리를 썼을 때 바깥쪽으로 밀어가면 위쪽으로 밀어가면서 반발하는 게 보통인데 실전에는 그냥 받았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살펴볼게요. 역시 위쪽으로 미는 게 네, 뭔가 좀 일감이긴 한데 어차피 축이 백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선 좀 더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위로 미는 게 더 부담스러운가요? 네,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안전하게 일단 아래쪽으로 막아서 받았었고요. 네, 안전한 선택을 했고요. 이곳을 밀고 치중을 가면서 흑이 하나 밀어두고 붙이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끊어두고 호구를 친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흑이 여기를 실전에 젖혀서 잡았는데 이 선택이 지금 계속해서 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네, 백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이 네, 사람 입장에서 선택한 가장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흑도 젖히질 않고 다르게 받아가는 게 나았을까요? 네, 아까 여기를 한 칸을 뛴다라고 네, 나왔었죠. 한 네. 칸을 띄어서 지금처럼 모양을 뭉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버티는 판단을 했었고 네, 여기서는 백이 이쪽을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진행을 그렸었는데 네. 네, 여기서 실전은 하변이었죠. 네, 실전은 하변 쪽을 뒀고요. 네, 지금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이렇게 젖히고 있는 이쪽은 당장 있지 않고 젖힌 다음에 백이 다가가니까 이었죠. 지금 이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를 다가간 걸로 그래도 끊었더라면은 네, 백이 승률이 괜찮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보면요. 네, 여전히 백이 백이 아니라 흑이 43%. 네, 여전히 백이 좋은 형태였는데 네. 지금 여기를 끊지 않고 실전에 이곳을 다가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으면서 네, 승률이 흑이 올랐죠. 지금은 흑이 46%, 7%, 네, 이 정도의 승률입니다. 네, 찌르고 여기서 끼웠을 때 젖혔더라면은 그래도 여전히 바둑이 백이 좋다라고 나타내 줬었는데 이쪽을 하나 맞고요. 맞고 젖혔더라면 백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곳을 이으면서 네, 갑자기 바둑이 5대5가 됐어요. 네. 안에서 사는 게 어떨까 돌바람은 알려줬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이쪽을 붙여서는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흑이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으면 55% 정도의 승률로 앞서 있어요. 그래서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55%인데 네. 지금 백이 붙였을 때 이쪽을 밀면서 이 백도를 버리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네, 여기서 한번 진행을 살펴보면요. 네, 흑은 이쪽을 젖히고 는다라고 나옵니다. 네, 제 느낌에도 이쪽을 나오는 것보다는 젖히고 느는 게 좀 더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라서 한번 수순을 진행을 시켜봤는데요. 이곳을 나오면서 한 칸을 띄어서 백도 약간은 숨통이 트이긴 했어요. 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보통 이런 장면에서 행마가 어렵다는 건데 백은 그냥 바깥쪽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젖히면서 흑이 당장 잡으러 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젖혔을 때 흑이 잡으러 오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단수 치고 막아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집으로는 흑이 꽤 손해기 때문에 어차피 못 잡으러 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백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서 그냥 먼저 물어보면서 흙이 못 잡으러 오면은 어차피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활용을 할 때 네. 단수 치고 늘면은 흙집을 부수면서 백집이 꽤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훨씬 좋았겠네요. 네, 지금 인공지능들이 대체적으로 집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네. 실전에서는 붙이면서 하변이 좀 다쳤거든요. 네, 여기서는 흙이 이쪽을 막고 그 다음에 하변 쪽을 추궁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의 선택을 한번 보면요. 네, 역시 이쪽을 느는 게 좋았죠. 단수 치는 것은 이곳을 단수 쳐서 기분이 좀 나쁘기 때문에 백이 늘어가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쪽을 붙여서는 흙이 지금 57% 정도로 형세가 앞서 있고 지금 백이 막아서 귀 쪽을 차지하는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은 돌바람의 얘기는 이렇게 중앙 쪽을 공격을 해서 이거는 백이 곤란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흙이 백을 공격하는 게 잡으러 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네. 잡힐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젖혀서 승부를 걸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막은 수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찬성할 수가 없는 게 막고 흙이 꼬부렸을 때 이 중앙 쪽에 밀어주는 선택이 이 백돌에 대해서는 정말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진행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교환을 하지 않고 중앙 쪽을 선택을 하죠. 네. 흙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막고 이곳을 지금 밀어가는 것은 막는 자세가 좋아서 지금 이 선택이 백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을 밀어가는 것을 당하고 자연스럽게 흙이 나오는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네,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까는 그러게요. 50% 후반대인데 지금은 60% 후반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었을 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흙이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뛰었죠. 더 올라가나요? 네,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흙이 이쪽에 교환을 한 게 좀 악수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퍼센테이지 좀 떨어지긴 했네요. 네, 66% 정도로 떨어졌네요. 네, 이쪽을 젖히고요. 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뒀을 때는 흙이 아까 75% 정도로 앞섰기 때문에 지금도 75% 정도 네, 흙승률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만 둬서 중앙 쪽만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은 이 바둑을 흙이 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의 실착은 있었지만 그래도 형세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네, 백이 이곳에 결행을 하기 전에 이쪽은 하나 찔러뒀죠. 찔러두고 네, 어쨌든 여기를 뒀으면 흙이 좋은 흐름인데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정리가 돼서는 그래도 백도 많이 추격을 했어요.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은 아마 중앙 쪽을 그냥 한 칸을 뛴다든지 이 중앙 쪽을 어떻게든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실전에는 이쪽 돌바람은 여기를 패를 걸고 중앙 쪽을 정리하는 쪽으로 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흙이 이쪽을 단수 치는 바람에 갑자기 승률이 6대4가 됐어요. 네, 7대3에서 순식간에 6대4가 됐습니다. 한 칸을 뛰고 벨 끊어 잡으면서 일단 집으로 버텼는데 그래도 여기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정말 잘 둔 게 이곳의 공격이에요. 이렇게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실전에는 사실 이게 승률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후의 수순이 외길로 진행이 되면서 네, 이쪽을 끊고 이을 때 이쪽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늘고 받을 때요. 받을 때 백은 이제 이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흙은 하변을 막자 이제는 백이 여기를 찔리는 순간 이 흑돌과 수상전에서 빅 이상을 기대해보기가 어려워서
여기를 이어서 버틴 겁니다. 그때 흑은 하변을 붙이고 여기서 백이 치받는 게 되면 좋은데 치받는 게 잘 안 돼요. 이쪽에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끊기 전에 흑이 이런 자리를 먼저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끊어가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치받지 못하고 늘 수밖에 없었고 흑은 찝고 이쪽을 늘어서 붙이는 것과 젖히는 것 이것을 맛보기로 하고 나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간다면은 이 백돌이 수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홍희 선수가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지금 이 흑돌이 사는 순간 집으로 지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쪽에 교환을 하고 잡으러 갔는데요. 이 한 방에 이건 수상전이 안 돼요. 네. 한번 수를 한번 메워보면요. 백이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흑이 이쪽을 찌르고요. 끼우고 단순하게 수를 조여갑니다. 그러면 하나씩 수를 메워보면요. 이게 한 수 차이가 아니에요. 젖혔을 때 흑이 손을 빼더라도 네, 수가 빠르죠. 흑은 지금 3수, 백은 2수기 때문에 지금 2수 차이로 백이 잡혀서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거둔 거예요. 넉넉한 차이가 나는 수상전이었네요. 네, 한 수 차이가 아니라 2수 차이면 초조하지도 않죠. 네, 아주 거대한 대마를 잡아가면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오전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1차전 리어 선수의 5연승 아주 간결한 진행이었는데 2차전은 일단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서로 치고받으면서 지금 일본과 한국은 한 선수만 남았고요. 네, 네. 일본은 아니죠. 네, 한 선수만 남았죠? 네, 중국이 아직 3명의 선수가 남아있는데 아마 최정 선수가 또 이 오후대국에서 등장을 하면은 2차전을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최정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한중전으로 그냥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곧 있으면 최정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국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정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